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은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현재 감정 가격은 1억 2,500만 원이고 지금 한 번도 유찰되지 않는 첫 회차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정보를 한번 보실까요? 인천 서구 산업단지 동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경서 도시개발구역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그 다음에 청라 IC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실거주자나 전세, 월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전용 면적은 15평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9월 달에 보존 등기된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준공된 이후로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외관을 보시면 특별한 하자 없이 10년 정도 된 전형적인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 보입니다. 자, 아쉬운 점은 내부 구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인근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는 3룸 구조로 나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자, 근저당권이 2018년도 6월 27일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각종 압류가 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6월 27일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에 대한 파악이죠. 자, 임차인이 현재 2017년도 3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 임차인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입신고가 더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가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모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낙찰자가 특별히 물어줘야 할 보증금은 없겠죠. 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2017년 2월 달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19년 8월 5일 이전인 2019년 6월 4일 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인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감정가격이 현재 1억 2,500만 원이니까 감정가격에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인 1억 2천만 원 이상에서 낙찰이 된다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물건은 어떤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실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현재 압류가 3건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권리자들을 보시면 다 인천 세무서, 남동구청, 남인천 세무서입니다. 압류권자를 봤을 때는 이 채권이 조세 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 세무서나 남인천 세무서 같은 경우는 현재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청에서 압류를 했다는 것은 지방세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보다 압류한 날이 늦어도 문제가 되나요? 네,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 채권 중에서 당해세는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해세가 아니라도 이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빠르다면 이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상세 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압류한 날짜보다 임차인의 확정 일자가 받은 날이 빠르긴 해요. 하지만 이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더 빠르다면 이 낙찰대금에서 이 압류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입찰자가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압류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사실 이 세무서 등을 찾아가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법원 기록도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알아내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압류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안 된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 것처럼 보이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 이런 조세 채권에 대한 압류가 많이 있다면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